네, 이번 시간은 재계 이슈를 살펴보는 마켓 리더 시간입니다. 한훈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권이 사실 바뀔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기업의 현실이고 예.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권에 입을 맞추는 게 눈에 띄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오늘 어느 기업의 이야기인가요? CJ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기사를 쓰면서 예. 뭐 CJ의 어떤 그런 행태가 뭐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이쪽 스탠스 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박쥐 같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는데 네. 사실 뭐 이 박쥐라는 게 보면 이소부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날짐승, 들짐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꼭 이걸 가지고 뭐 가치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뭐 나쁘다,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예. 없고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친구들 중에도 혹시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이제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예. 사실 뭐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 뭐 나름의 말씀하신 대로 생존 전략 아닙니까? 그것도? 예. 그래서 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 경제 체제 같은 경우가 자본주의 체제를 취하지만 국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이런 걸 소위 뭐 경제학적으로는 뭐 국가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이라든지 뭐 가깝게는 뭐 저쪽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자본주의 체제지만 국가가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정책 그런 걸 다 주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부 같은 경우가 뭐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행태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어떤 70년대, 80년대 성장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왜냐? 국가가 적절하게 자원을 어떤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또 시장 조종자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그런 시장이 있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경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정부가 일단 감시견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최근에 우리 경제가 좀 성숙되면서 뭐 시장이 너무 좀 국가가 너무 시장에 좀 나선다는 그런 어떤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농협 지주 회장, 예. 그 손병환 회장이 거의 연임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됐었다가 갑자기 그 이석준 외부 인사 영입 그렇죠.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국무조정실장이 예. 좀 거의 유력시 됩니다. 예. 그 이석준 실장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모피아 중의 하나입니다. MB 정부 때도 좀 뭐 일을 했었었고 이번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데 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정치권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권을 창출했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창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뭔가 한 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 정치학적으로는 역관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뭐 좋다 나쁘다는 표현 가치 판단을 못 합니다. 예. 결국 뭐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수천 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만 개 정도 되고 그중 한 자리를 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걸 두고 뭐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좀 뭐 몰면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뭐 사실 뭐 어느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 예. 이런 문제는 뭐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예. 사실 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사가 가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겠죠. 예.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뭐 약간 정책 쪽 이야기지만 물론 전문성 인사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정책을 조율하고 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자기하고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 뜻이 예. 맞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일상생활에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예. CJ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치권 이야기까지 갔었는데, 자 그러면은 CJ에 대해서 앞서 정권에 따라 조금 바뀌는 모양새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CJ의 성장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MB 정부 시절에 사실 뭐 상당히 뛰어오르지 않았어요, 기업이? 사실 CJ가 출범한 게 뭐 90년대 중반입니다.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좀 독립하면서 CJ가 출발했었는데 그때는 딸랑 거 3개 회사인가 4개 회사를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MB 정부 때라는 어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계 순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MB 당시에. 정부 때 CJ의 어떤 재계 순위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4위였습니다. 예. 24위였다가 좀 원래 공정에서 발표한 재계 순위가 13위입니다. 13위인데 13위 중에서도 앞에 뭐 KT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도 빼면
거의 재계 순위가 딱 10위 정도, 예. 10등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갈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는 건데 이번 그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MB 정권 때 어떤 그런 성장의 어떤 기반을 다졌다는 예. 그런 뭐 그 지적이 나오고 당시에 있습니다. 급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작용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뭐 학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현 회장이 이제 고대 출신입니다. 고대법대 출신이고 이응박 회장도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 CJ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어떤 그런 그때 고소영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고소영이면 예. 회장이 된 고대 출신도 고대와 소망교회. 예. 예. 고대 출신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실세 중의 실세였죠.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고대 인맥들의 어떤 후원을 비호를 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어떤 그런 뭐 재계 일각이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인맥으로 인해서 CJ그룹이 상당히 급성장을 했는데 예, 예.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예, 예. 뭔가 또 이제 재빨리 변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같은 보수로 치긴 하지만 예. MB 라인과 또 박근혜 정부 라인의 인사들은 상당히 또 다르죠. 특히 또 사실 또 그 당시 대통령 그 경선 과정에서 가지고 뭐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치열했죠. 내부 싸움이 더 치열했습니다. 완전히 좀 물갈이가 된 거죠. 같은 예. 보수 정권 내지만 인물들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CJ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좀 스탠스를 확 바꿉니다. 예, 그 스탠스를 바꿨다는 게 애매한데 예. 실질적인 뭐 예가 있을까요? 가장 뭐 예를 꼽자면 박근혜 정부가 소위 말하는 어떤 창조 경제를 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창조 경제라는 게 되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전 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정책은 747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7%씩 성장을 해서 4만 달러 국민 소득 그리고 7대 경제 강국이 든다는 게 747의 어떤 그런 뭐 이쑤시개 요점인데 이 창조 경제라는 건 어떻게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죠. 네, 당시에도 조금 논란이 됐었죠. 근데 사실 예. 그 창조 경제라는 게 박근혜 정부가 뭐 스스로 낸 게 아니라 원래 경영학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창조 경제라는 게 그 창의력으로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쪽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것인데 항상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그전 정권과는 다른 어떤 스탠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CJ가 당시 굉장히 했던 그런 창조 경제의 어떤 그런 상조 경제를 선전하는 그런 홍위병 역할을 했다는 그런 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상암 CJ 사옥 1층에 예, 문화창조융합센터가 들어섰다. 예. 그런 거 듣고 또 CJ가 기업 광고를 TV에 했었는데 예. 창조 경제를 좀 모토로 해서 그런 기업 광고를 쭉 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 그런 라는 식으로 문구까지 했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또 당시 어떤 그런 창조 경제하고 뭐 CJ하고 또 좀 이렇게 좀 일속이라기 맞아 떨어졌던 게 CJ가 표방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생활 문화 기업 아닙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이쪽이니까 엔터테인먼트 이쪽 결국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뭐 박근혜 정부의 어떤 창조 경제하고 CJ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성격 업의 어떤 그런 특성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예, 당시 그 영화 제작도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보수 색채가 상당히 강했던 국제시장 이런 영화들이 이제 그 CJ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예. 개봉을 했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영화라는 게 사실 영화가 처음 출발할 때 보면 거기 러시아 혁명 이후 일종의 어떤 그 프로파간다 선전 도구로서 영화가 좀 나오게 됐었습니다. 예, 물론 뭐 영화도 재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일종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어떤 강조하기 위한 그런 툴로도 굉장히 좀 많이 쓰입니다.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그런 박근혜 보수 정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CJ가 뭐 국제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뭐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배급에 좀 앞장섰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CJ에서 했었던 마마라는 음악 페스티벌에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하는 경우도 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또 안 좋은 측면으로 조금 뭐 사실 뭐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CJ가 너무 또 정부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 문화 사업이라든지 스포츠 사업 쪽에 너무 좀 후원을 하다 보니까 뭐 최순실이 잔뜩 통해서 이렇게 CJ의 어떤 그런 뭐 자금이라든지 그런 거 받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를 낳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예. 그랬던 CJ가 예. 자,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예. 또다시 변신을 꾀했다라고 예, 예.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독 또 드러났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물론 그 CJ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쪽이 또 새로운 뭐 사업의 어떤 주 영역이니까 예. 영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진보 정권 어느 어떤 그런 논리를 또 핀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어딥니까? 1987입니까? 아, 네.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민주항쟁 영화잖아요. 예. 사실 그 영화가 1987을 다룬 최초의 상업 영화입니다. 예. 상업 영화고 CJ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접 또 투자를 했었었고 CJ가 극장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의 배기운동을 통해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같은 보수주의 영화에서 예, 사실 예. 민주주의 영화로 이렇게 확 이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되지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같은 경우에도 뭐 정부가 이 영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그런 것보다는 CJ가 예. 좀 자발적으로 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뭐 정권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좀 비난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자, 문재인 정부 시기에 CJ에서 사실 예. 여권 실세 취업 청탁을 받아서 일자리를 알선했다 이런 문제도 좀 불거졌었어요. 예. 그 노영민 전 중국 회사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인데 민주당 그 이정건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 CJ 대한통운 계열사에 예. 취업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물론 뭐 그 당시 같은 이정건 씨 모습이 나오는데 뭐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뭐 정권에서 이야기하면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CJ로서도 조금 뭐 억울한 면은 있는데 CJ가 나서서 취업을 분명 알선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대통령 쪽 실세가 좀 이렇게 좀 자리를 봐달라고 하니까 CJ가 마지못해 거의 좀 따랐던 거죠. 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이 부변형이 돼서 CJ 쪽이 좀 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이 예. 그 스탠스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정권에서 그 뭔가 압박, 외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가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CJ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경 부회장이 약간 좀 당시에 찍혔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예. 좀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CJ가 영화를 시작할 때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도리목사의 합작 투자도 직접적으로 조선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떤 그런 진보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 영화라는 게 보면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합니다. 문화계가 약간 그렇죠. 예. 특히 미국 영화계 쪽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 박근혜 정부 때 좀 안에 좀 속된 말로 찍혔습니다. 예. 찍혀가지고 미국에 장기간 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디스토리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로. 예. CJ와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을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 원래 작년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CJ 같은 경우가 한 앞으로 3년간 투자를 한 10조 정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플랜을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예. 내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걸 확 뜯어고쳤습니다. 10조가 아니라 예. 20조 투자하겠다. 사람들이 보기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하루아침에 투자 규모가 2배로 그냥 뻥튀기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었습니다. 하고 예. 지난달인가 CJ가 임원 인사를 하면서 그전 그 강호성 CJ E&M 대표를
주식회사 CJ 지주회사입니다. 예. 경영지원 대표로 앉혔습니다. 예. 이 강호성 대표가 어떻게 보면 범 윤석열 사단의 하나로 꼽힙니다. 예. 아, 검사 출신이군요. 예, 검사 출신이고 뭐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예. 뭐 아주 내노를 하는 뭐 이복현이라든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런 윤석열 사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범 윤석열 사단이니까 CJ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예. 이쪽 좀 이런 직책을 맡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옵니다. 예, 결국에는 또 인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근데 사실 뭐 CJ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오너 일가의 뭐 리스크라든지 특히나 CJ 같은 경우는 또 그 부분도 있지만은 오너 일가의 건강 문제 때문에도 발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있던데요. 첫 번째를 꼽고 싶은 게 지금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 거의 대외적인 활동을 못 합니다. 이재현 회장이 앓고 있는 병이 사리꼬마리 토스라는 병인데 이 병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근육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삼성가의 어떤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인데 지금 누나 이미경 부회장도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CJ의 어떤 그런 3세 승계조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대외적인 활동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대외적인 활동을 못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건 CJ가 오너 체제 아닙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있지만 모든 의사 결정권은 지금 이재현 회장이 한다고 합니다. 최종 의사 결정권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경영 환경이 되는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변동폭이 심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전공가의 어떤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너가의 사법 리스크도 혹시 아직 남아 있을까요? 뭐 이게 2004년, 14년인가요? 그 이재현 회장이 그 횡령 배임 혐의로 2년 6개월 어떤 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수감 생활은 4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사면을 받았죠. 그래서 좀 풀려났습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이 사면의 대가로 그 박근혜 정부 때 사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오하는 게 있지 않았겠냐. 정확하게 보면했던 CJ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사업이라든지 스포츠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면을 이끌어냈다는 어떤 그런 좀 지적이 조심스러운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CJ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소비재 사업이 가장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실 뭐 CJ라는 게 주로 내수 위주 아닙니까?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처럼 뭐 또 수출을 해서 국가 경제 이익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분명히 이익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죠. 국가 경제 이익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주로 내수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산업이란 게 굉장히 어떤 이미지가 뭐랄까 좀 이미지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특정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시장 지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그걸 나서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도 남양유업 사태 있지 않습니까?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량한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남양유업 사태가 좀 벌어지니까 그 소비자들이 남양유업 제품을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J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그런 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정권과의 어떤 그런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CJ가 좀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지만 정권과 코드 맞추기보다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